이번 시간에는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SI 7 레이어는 온프레미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레이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클라우드 구성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연결할 때 이렇게 VPN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로드 밸런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서 요거 배웠었죠? 로드 밸런서 L4 스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L4라는 게 요 레이어의 L을 따와서 L4 스위치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L7 로드 밸런싱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 L3도 OSI 7 레이어에 해당하는 L3에 해당되고, 이렇게 DNS라는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요 세 가지 OSI 7 레이어랑 VPN 그리고 DN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좀 이 시스템 구성도나 아키텍처가 복잡해지면 헷갈리기 쉬우신데요. 요 OSI 7 레이어를 이해하시면 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OSI 7 레이어가 뭐고 이게 왜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7 레이어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없을 때죠.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돼. 그때의 컴퓨터의 용도는 타자치고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숫자 계산해주고 엑셀, 보통은 이제 스프레드시트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프린터 타자기를 대처하는 게 컴퓨터의 용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굳이 우리가 출장을 가지 않아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하기 시작됐고요. 요때 강자가 1970년에서 80년도에 또 가장 좋은 회사, 앞에서 시스코라고 말씀드렸죠. 시스코와 더불어서 가장 잘 나갔던 회사가 노벨이라는 회사입니다. 노벨의 넷웨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요 노벨의 넷웨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프린터 설치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980년도에 노벨 넷웨어 자격증이 있다 이러면 80년도에 연봉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 당시에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프린터를 설치해주면 굉장한 기술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PC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스택을 요 노벨 넷웨어라는 걸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노벨에서도 TCP/IP를 지원하기 했지만 IPX라는 프로토콜을 쓰고 있어요. IPX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어디서 봤을까요? 스타크래프트. 요즘엔 안 하죠. 예. 스타크래프트 뒤쪽에 보면 너 TCP로 할 거야, IPX로 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IPX는 이제 랜선 두 개 연결해서 1대1로 하는 게임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예전에는 IPX라는 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기술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노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윈도우즈 95의 등장입니다. 자, 요게 윈도우즈 95의 네트워크 세팅하는 화면이고요. 보시면 IBM도 이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지원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지원했었고, 이게 노벨이라고 나오시죠? 노벨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95 이전에 이제 윈도우즈 NT 3.5라고 또 4.0 또 있었는데, 요 때는 거의 춘추전국 시대죠. 그래서 윈도우즈 95가 나오기 전에는 저 노벨이라는 넷웨어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설치하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95 안에 이렇게 TCP/IP 스택을 OS가 제공함으로써 이제 뭐 프린터를 설치하고 이런 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왜냐? OS에서 이런 네트워크 기능을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기 이전 시대에
마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각기 자기 벤더에서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IBM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ISO 표준 국제 표준 기관에서 자, OSI 7레이어라는 표준을 만들어줬습니다. OSI라는 건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레퍼런스 참조 모델이고요. 자, 야, 얘들아, 이제부터 네트워크 니네 만들 때 요렇게 내가 7가지 단계로 레벨을 쪼개줄 테니까 니네가 만드는 기술을 요 해당 각각 레이어에 맞춰서 개발해줘. 그러면 요 각각의 레이어의 표준을 지키면 서로 다른 벤더가 만든 기술끼리 호환될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지금 핀 종류가 5핀, 8핀, 또 C타입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기 자기가 해당하는 스마트폰에 USB 잭을 가지고 다녀야 될 때였죠. 표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HTML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우리가 HTML 잠깐 실습을 해봤는데 HTML 1, 2, 3, 4, 5 지금 5까지 나왔죠. HTML5는 표준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이었습니다. 원래 표준이라는 건 잘 안 되니까 같이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만든 게 표준이고, 그때 보통은 표준을 따르는 건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라는 게 없을 때는 윈도우즈라는 게 나오면서 OS 안에 익스플로어라는 걸 번들로 설치를 했었죠. 그냥 끼워 팔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독과점. OS 안에 브라우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윈도우즈에 크롬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크롬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롬을 따로 설치하죠. 그 전에는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있었는데, 예, 이게 또 IT 기술이 없는 사람은 브라우저 설치하는 게 되게 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초창기 버전에는 그냥 익스플로어라는 거를 마구마구 사용했었죠. 그래서 HTML 표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왜? 내가 O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 따르게 돼 있어 라고 자만했다가 지금 브라우저 시장을 크롬한테 확 뺏겼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였는데 안드로이드를 구글에서 인수하면서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또 대부분이 안드로이드로 개편이 되었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anyway,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표준을 만든 게 OSI 7레이어고, 이 OSI 7레이어가 뭔지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뒤쪽에 시스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OSI 7레이어는 밑에서부터 Physical, Data, Network, Transport, Session, Presentation, Application 이렇게 7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hysical은 물리잖아요. 절대 이것도 한글로 번역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여기 있는 영어 단어대로 외우세요. 이 레이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Physical, Data, Network, Transport, Session, Presentation, Application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Physical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랜카드, 랜선 뭐 이런 것들, 이게 Physical이고, 데이터부터는 요 Physical을 통해서 랜카드와 랜카드의 랜선을 꽂고 거기에 흘러가는 게 데이터겠죠. 예, 요 데이터가 레이어 2에 해당하고요. 자, 요 네트워크 레이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IP입니다. TCP가 요 트랜스포트에 해당되고, TCP라는 거는 그냥 포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은 포트가 몇 번이죠? 80 포트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www는 그래서 포트가 있고, 자, 요 세션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는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션 맺었어? 웹서버의 세션이 끊어졌어 이런 단어 쓰잖아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웹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세션이라고 하고, 그 세션이 연결됐을 때 웹서버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화면으로 브라우저 돼서 나오는 보여지는 화면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가령 뭐 또 그림 파일 같은 거, GIX나 뭐 이런 PNG 파일 같은 거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이런 레이어를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전기적 신호를 타고 상대방 PC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OSI 7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OSI 7 레이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USB 요 디바이스를 친구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 소포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죠? 이거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USB 케이스에 한번 싸죠. 그리고 이거를 택배 박스에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쓰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쭉 수거해서 이거를 컨테이너 같은 큰 박스에 넣고, 자, 트럭으로 컨테이너를 운반을 해서 배에다가 싣고 바다를 건너서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배에서 트럭이 내리고, 트럭에서 컨테이너를 내리고, 컨테이너에서 택배 상자, 택배 꾸러미를 꺼낸 다음에 해당 택배 박스를 여러분 집에 전달하면 똑같죠. 요 레이어 3까지는 같은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요 택배 상자가 여러분 집에 배달되면 요 택배 상자를 열고 요 USB 케이스를 열어서 USB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7에서 레이어 6로 보낼 때는 여기에다 뭔가 이렇게 그 데이터를 패키징 하게 됩니다. 봉투에 넣고 넣고 해서 쭉 보낸 다음에 하나 열고 열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받는 식인 거죠.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레이어랑 연결했고, 위에 USB랑 뭐 컨테이너, 이거는 그냥 예시를 위한 거고, 요렇게 되는구나.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제일 아래 피지컬 레이어는 비트가 돌아다니는 전기 신호. 그렇죠? 요 전기 신호는 데이터 링크라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요 데이터 덩어리들을 프레임이라는 그 덩어리가 요 전기 신호를 타고 흘러가는 거고, 요때 레이어 2에서 사용하는 그 주소는 맥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L2 스위치는 로컬 네트워크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고, 내부 네트워크는 맥 어드레스로 통신을 합니다. 맥 어드레스는 브로드캐스팅 한다고 그랬죠.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VNet이라고 서브넷을 나눠주면 이렇게 서브넷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뒤쪽에 아키텍처 나올 때 VNet 하면 네트워크를 쪼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3가 이제 IP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IP에 해당하는 게 라우터고요. 라우터는 인터넷을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요때 왔다 갔다 하는 게 패킷이라는 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킷이 손실이 났어 다시 보내줘 할 때 패킷이고, 레이어 4가 이제 트랜스포트라고 그래서 요게 포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FTP는 21번, WWW는 80, HTTPS, Secure Socket Layer 같은 경우는 143번, 이런 식으로 포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요 포트가 사용하는 단위는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자, 레이어 5, 6, 7은 다 PC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세션,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어진다고 했고, 자, 요게 TCP/IP가 나오기 이전 모델이고, 지금은 이제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의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션과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요거를 하나를 묶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하고요. 트랜스포트는 그대로 트랜스포트.
요게 포트, 뭐 TCP냐 UDP냐. TCP와 UDP의 차이는 TCP는 acknowledgement로 체크를 합니다. 패킷 다 보냈어? 다 보냈어. 보냈지? 이렇게 3-way handshake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요. UDP는 그냥 체크를 안 해요. 나 보낸다. 받아. 그래서 휙 가버려요. 보내고.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산식이 있거나 크리티컬한 걸 할 때 TCP를 사용하고, UDP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방송처럼 약간 끊겨도, 약간 화면이 로스나도 깨져도 별 지장 없을 때. 사실은 TCP와 UDP 개념은 네트워크가 매우 빈약할 때 쓰던 개념이에요. 네트워크가 매우 느려요. 모뎀 같은 걸 써야 돼. 그럴 경우에 패킷이 조금 깨져도 괜찮은 때는 UDP를 사용하고, 뭔가 크리티컬한 데이터일 때는 TCP라는 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너무 좋아져서 TCP가 뭐 UDP보다 굉장히 느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TCP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UDP를 사용할 일은 일반적인 우리 그 소비자로서는 거의 없죠.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가 아까 IP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인터넷 레이어가 되고요. 그래서 뭐 IP나 ARP, 리버스 ARP 요거는 지금 요 L2 스위치, 맥 어드레스를 아는데 IP를 모를 때, IP를 아는데 맥 어드레스를 모를 때 쓰는 그런 프로토콜이죠. 자, 보시면 여기 P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프로토콜이에요. 끝이. 프로토콜이 무슨 말이냐? 통신 규약. 자, 우리 이제부터 영어 얘기할 때는 영어로만 얘기할 거야. 여기에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이제부터 우리 한국말로만 할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이렇게 서로 통신할 때 우리는 요 프로토콜을 쓸 거야 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랑 피지컬이 합쳐져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NIC이라고 부르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해서 보통 그냥 엔지니어들은 NIC이라고 부릅니다.